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도 흔하고 많은 질환이죠. 거의 어르신들의 70%, 80%는 이런 척추관 협착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말들이 나와 있고, 그쵸.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통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와 진실, 마밤 뭐 이런 느낌이 마밤. 드는데요. 여기 이런 사연이 왔어요. 지가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아니 몇 년 전에는 분명히 이 디스크라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이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막 지맴대로 그냥 디스크였다가 협착증이었다가 막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거 너무 궁금해요. 이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척추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은 전혀 다른 질병이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오. 네, 디스크와 협착증은 전혀 다른 질병입니다. 이제 아마 사연을 주신 분은 이제 협착증과 디스크가 함께 두 가지 같이 있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혼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이제 걷는 것까지 좀 불편해지는 이제 증상 발생 부위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혼동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연히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발생 원인이나 치료 방법도 전혀 다르게 되는데요.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 뼈 사이에 있는 이제 충격을 완화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이제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증상이 발생을 하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이제 뼈나 인대 같은 것들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이것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이제 서 있거나 이제 걸어갈 때 이제 다리가 땡기고 저려서 잘 못 걸어가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특히나 또 허리를 뒤로 젖히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앞으로 숙이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넓어지기 때문에 좀 아프신가요? 근데 저 아픈데, 저 아픈데. 저 진짜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거 협착증인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서 진료 받으려고 고민 중인데 지금 살짝 했는데 아픈데. 뜨끔해요? 네. 네, 앞으로 숙이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완화되어서 이제 중기 이상의 협착증이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허리 디스크 생겼다고 하면 뭐 저절로 이제 시간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뭐 치료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좋은 결과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날 거다 하고서 무조건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그게 맞을까? 틀릴까? 어떻죠? 정답은 X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점점 나빠지는 병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허리에 협착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허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하루하루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협착증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척추 주변의 인대나 뼈가 두꺼워져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생기고 치료하지 않으면 좁아진 부위가 점점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협착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증상의 발생 빈도도 점점 잦아지고 증상의 강도도 점점 세지게 되는데요. 이제 걸을 때도 이제 옛날에는 똑같은 거리를 안 쉬고 갈 수 있었던 거리를 이제 여러 번 쉬었다가 가야 하는 그런 증상도 발생을 하고요.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고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뭔가 이름은 디스크가 더 겁나고 무서운데, 네, 겁나고 그러는데 협착증이 더 위험한 거네요. 그죠?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다 위험하다.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있잖아요. 아니, 우리 옆집 아줌마가 이 협착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뼈에 철심을 박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무서워서 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이번에 내가 병원에 갔는데 나보고도 내 허리에도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나는 못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철심 박는 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간단하다고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꼬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무조건 이 철심을 박는 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무조건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해야 한다. 맞아요? 정답은 X입니다. 오. 척추관 협착증 치료로 이제 대부분 철심 받는 수술을 했던 거는 이제 과거의 얘기가 되겠고요. 요즘에는 협착증 수술을 할 때 철심을 받고 이제 유압수를 하는 경우가 전체 수술의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방 전이증이 심하다거나 이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뭐 변형이 심하다거나 하는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유압수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유압술은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뼈나 인대, 그런 디스크나 이런 구조물들을 제거를 하고 인공 삼림물을 삽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불안정성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이제 유압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유압술을 하게 되면 절개 부위가 크기 때문에 이제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성도 커지고, 이제 유압을 하게 돼 버리면 이제 아래나 위에 있는 분절이 또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는 최소 침습적 척추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조그만 절개만 가지고 이제 이곳에 내시경이나 현미경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서 확대된 이런 시야를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근육이나 인대 이런 뼈가 이런 걸 다 보존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만을 제거하는 그런 안전한 수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양방향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도 이런 최소 침습적 척추 수술의 하나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죠. 이제 요즘은 이제 허리는 시술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수술하지 않고 이제 시술을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허리 시술하면은 금방 재발한다고 하는데 뭐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시술이 효과가 없나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진짜 척추관 협착증의 시술은 효과가 없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초기에는 다양한 시술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널리 시행되는 시술로는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 허리나 이제 꼬리뼈에 주사를 맞는 시술을 이제 우리 신경 차단술이라고 부르고요.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카테터를 넣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것을 신경 성형술이라고 부릅니다. 카테터 관. 네네, 관. 제가 이제 서답게 듣고. 이제 뭐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협착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주변에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이제 약을 뿌려줌으로써 이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술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 심하지 않은 경우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고요. 이 협착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고 하면 시술로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또 도착했어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이 협착증 수술을 받으시고 되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술 전에는 5분도 걷기 힘드셨는데 이제는 1시간 정도는 너끈히 걸으세요. 그런데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걷지 못하니까 많이 우울해하세요. 조금 더 오래 걷고 싶고 많이 걷고 싶고 운동도 더 하고 싶은데 힘들다고요. 그래서 수술 후의 운동이 협착증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누구나 이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면 완전 쌩쌩해지는 거를 기대하고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원하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는데 이 협착증 환자는 이제 워낙에 좀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위해서는 역시나 운동이 필수다. 정답은 O입니다. 오. 이제 관리의 기본은 이제 운동이고요. 운동을 통해서 척추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해서 이제 척추의 부하가 가해지는 것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걷는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 되겠고, 이제 뭐 실내 자전거 타는 것도 좋고요. 이제 수영이나 아쿠아처럼 이제 물 속에서 이제 내 몸의 체중 부하를 좀 줄여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통증을 억지로 참고 운동을 막 하는 것은 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협착증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이제 그냥 지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프다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